아백시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주요 이슈들 한번 보죠. 네, 코스피가 지난주에 결국 3,400선을 이탈을 했고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있다 보니까 일단 추석 연휴가 있으면 심리상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굳이 팔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증권사마다 좀 약간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증권사는 이것처럼 이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증권사들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금요일 날 밤이 되죠. 미국에 이제 8월 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9월 고용지표 나오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휴 때 초반기에는 미국장이 빠졌다가 우리 연휴 끝날 때쯤 미국장이 오르면서 끝나면은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연휴 초반 때 좋았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개장하기 전에 떨어져서 마감을 하면 사실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라든가 미국장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강세장과 약세장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나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세장은 악재가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배드뉴스 굿뉴스잖아요.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이제 거죠. 지금은 조금의 어떤 노이즈 갖고도 시장이 좀 약간 과민 반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굳이 예상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장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약 후강으로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 연휴 끝나고 나서 개장할 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망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놓고 사실은 지금 뭐 주식을 사놓고 예를 들어 간다. 이거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투자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뭐 저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나은 거죠. 여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이슈를 달아볼 건데 역대 최고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 있다 이 말씀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연일 뭐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금요일 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지긴 했는데 뭐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이제 나오는 뉴스플로의 타이틀을 보면 AI 거품론이라는 게 뭐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AI 거품론에서 AI 거품이라고 하면 빠질 종목이 뭐 사실 제일 많이 빠질 종목은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뭐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죠. 그래서 마이크론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둘째치고 삼성전자는 또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이 뭐 계속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둘째치고 하이닉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마이크론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일단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 증시에서 나름대로 뭐 강보합권 정도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풀마켓에도 보니까 2% 넘게 상승하는 걸로 일단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원전이나 뭐 이런 쪽 같아요. 뭐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이거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자, 개인 투자자 얘기. 그러니까 3분기에 개인 투자들이 코스피를 17조 6천억 원을 순매도를 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아직 뭐 3분기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9월이 뭐 전망이라고 되긴 했으면 사실상 뭐 거의 확정된 거죠, 뭐. 17조 6천억 정도에서 삼성전자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러시죠. 그다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미 환율 협상 완료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은 통화 수합 얘기거든요. 근데 그쪽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환율 협상이라는 게 저는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뭐 아직 전해지지 않고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장에서 전해지는 얘기는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 얘기는 아니라고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통화 수합 지금 맺고 있는 나라가 5군데 있거든요. 네. 일본, 스위스, 캐나다, 영국, 유럽 이렇게 뭐 유럽은 뭐 나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다 거의 뭐 기축통화국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원화를 미국 연준에다 맡기고 달러를 그에 상응하는 이제 계약된 이제 환율이 적용되지 않고 딱 정해진 대로 고정으로 이제 달러를 갖고 오는 건데 이자도 당연히 냅니다. 이자도 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건 과거에는 뭐 3개월, 6개월 이런 단기였다는 그때는 예, 일시적인 거였죠. 우리나라는 지금 무제한 예. 기간이나 무제한, 무기한. 예. 그렇죠. 금액이나 이걸 따지지 않고 해서 이게 지금 뭐 현대차 지금 현재 어떤 분석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지금 이 관세 뭐 이거 뭐 3,500억 달러 이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표했을 때 사실 발표할 게 없습니다. 환율은 뭐 어떻게 과거에 어떤 뭐 미국이랑 일본이랑 뭐 프라자처럼 이거를 뭐 억지로 움직이는 게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환율 협상 완료라는 어떤 그 기사 타이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오버해서 뽑은 것 같고 일단 이 통화 수합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 조작국 관련된 뭐 그 협상 그 얘기를 굳이 저렇게 구윤철 장관이 귀국하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정도 내용은 아니어서 아마 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테니까 한번 내용 보시죠. 어쨌든 지난주에 환율이 1,410원대까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되게 우리 시장에 부담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연내 IMA 인가 결론. IMA가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종투사들의 이제 종합 관리 계좌라고 해서 종합 관리 계좌. 네, 그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IMA 계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계좌 사업을 하는 증권사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호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이 신청서를 냈고 이제 8조 자본이 8조 원 이상 돼야 되니까 이제 2기업밖에 없었었는데 NH가 7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NH가 자격이 없었었는데 자본금이 7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농협금융지주가 6천억을 유상증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8조 원을 맞춰서 신청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왜 좋냐면 물론 뭐 약간 왜 8조 원을 강조를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IMA 이 계좌는 일단 이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갖고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원금 보장이 돼야 됩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8조 이상 필요한 거다? 네, 그래서 적게는 3%, 많게는 8%까지 일단 상품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증권사 맘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증권사 맘대로 약간 고위험에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약간 좀 안정적인 것에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산 배분에 있어서 실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는 나름대로 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에 신청 안 하면 한 3년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뭐 하나만 뽑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어떤 기업이 갖고 갈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기업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그만큼 셀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펀드나 ETF 할 때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의 그 차이가 나는 것처럼요. 자, 이 중에서는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또 상향. 또 상향을 할 만한 뭐 새로운 뭐 어떤 근거가들이 나왔나요? 그건 없는데 저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정말 좋았을 때 시장에서 이러한 그 뉘앙스들의 리포트들이 쏟아졌을 때가 사실 고점이었었거든요. 과거에는 너무 좋다라고 이제 뭐 나쁠 게 없다라는 어떤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번만큼은 좀 저는 이걸 좀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3개 정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를 좀 설명이 좀 되고 있는데요. 뭐 똑같은 얘기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닉스 산하투자증권에서 36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 26년도 영업이익이 50조 1,000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뭐 50조를 돌파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이 58조 원 내외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근접하는 거잖아요. 같은 50조대, 같은 50조대라는 건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과 같은 어떤 앞자리 숫자를 보여준다는 게 가장 그 긍정적인 부분이고 놀라울 정도죠, 진짜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3분기에서 이제 10조 원 돌파하는 거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흥국증권에서도 뭐 가장 뭐 좋은 의견도 많이 냈고, 요런 부분들이 좀 약간 주목해서 볼만할 것 같아요. HBM의 구조적인 성장이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뭐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어떤 시클리컬적인 특성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평가를 한 게 저는 이게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이 반도체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PC가 뭐가 새로 나오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은 AI 때문에 뭐 기업들이 뭐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계속 투자를 세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클리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둔화될 거다, 축소될 거다. 네, 그럼 여기 하나에서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PBR 2.1배 수준을 뚫어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PBR은 뭐 어떤 포털에서 보든 그 HTS에서 보든 다 다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1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넘어 있습니다. 글쎄요. 네. 이 수치가 좀 약간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2.1배를 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자기네들 판단 기준이 있겠죠. 뭐. 자,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건 스탠리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96,000원으로 상향을 좀 했고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 11만 원이 나온 쪽은 일단 뭐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몇 군데 있어요. 미래에셋이 11만 1,0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했는데 뭐 근거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 예상보다 이제 빠른 메모리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다.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뭐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과거의 가격적으로 이제 어떤 회귀를 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램 가격의 평균 판매 단가가 6% 정도 상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대부분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HBM에서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죠. 파운드리랑. 그리고 KB증권 쪽에서도 이제 11만 원 정도를 불렀는데 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빅테크 쪽에서 HBM 공급 물량이 이제 급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TSMC가 미국 법인이 이 적자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TSMC가 어떻게 적자가 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미국 법인이 적자를 난다. 네, TSMC가 지금 미국 공장 지은 게 계속 적자입니다. 조단위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데 적자를 내는 이유는 TSMC가 사실 구조상 적자를 낼 수가 없는 글쎄요. 부킹이 지금 뭐 몇 년 동안이 풀 부킹이 잡혀 있는 기업이 근데 일단 인건비가 비싸고 비용 때문에 그런 근데 거죠? 뭐 반도체 공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건설했을 때 드는 돈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미국 쪽 파운드리 공장도 지금 일단 지원은 뭐 직구는 있지만 과연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네, 시장에서 그건 아직 시장에서 리스크로 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증권사들마다 목표가 그리고 목표가를 올린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또 올렸다라는 게 일단은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의 경험상 과거와 같은 이게 끝물이 아니다라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밑에 아까 시클리컬을 넘어선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좀 해놨는데요. 투자 의견은 다 올 매수입니다. 올 매수. 우리 CG 담당자분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일단 가장 높게 올린 쪽은 이제 KB 쪽이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가들을 좀 상향을 하고 있고 보통 뭐 조금 올린 게 아니라 20-30% 정도를 뭐 올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뭐 미래 주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증권사들이 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가보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아도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17조 6,580억. 과거에 2012년도에 상분기 역대 최대가 12조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17조가 넘는 부분을 3분기만 월별 기준으로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일단 뭐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9조 원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고 역대 최고치. 그다음에 뭘 이렇게 팔고 있나 봤더니 3분기에 삼성전자만 11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팔았으면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뭐 어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갈아타거나 예탁금에 넣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주식에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이 260조였었는데 지금 3분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09조 원, 31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00조가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50%가 지금 살짝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거의 국내 코스피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해외 투자에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 22% 매긴다 뭐 이 얘기가 그런 게 있던데 해외 주식 투자에서 22%씩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수익률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이중 과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단 되죠. 뭐 미국에서 내니까 그래서. 네,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아마 그 OBBA법 그것 때문에 그럴 텐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는 거 하고 그 다음 장 가보죠. 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예. 왜 개인들이 팔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거는 토탈이고 누적이고 평균이다 보니까 저는 뭐 미국 시장 좀 주춤할 때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스마트한 분들 진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는 팔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을 떠난다, 미국 시장을 뭐 더 사고 있다. 이거는 사실 뭐 판단의 몫이고 수익만 많이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 시장 좀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다시 뭐 옮겨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 탈출 진흥순에서 이제 국장 복귀 진흥순 요게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 따라가기, 뭐 기관 따라가기, 연기금 따라잡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개인들 투자가 시원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머니들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면 또 해외 투자 우리 서학개미들 가가지고 또 저가 매수해서 큰 수익 내는 경우도 좀 적지 않고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국장이 그만큼 좀 개인들이 선호하는 시장이 좀 돼서 주가도 진짜 뭐 코스피 5천도 가고 6천도 가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